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썰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번 주엔 국토부에서 24일 날이죠. 전세 및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예고했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대책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걸 갑자기 연기하기로 하면서 저도 주제를 바꾸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여러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진행한 뒤에 대책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발표하겠다라고만 설명을 했는데요. 추후 발표 날짜도 미정이에요. 이게 연기된 얘기를 두고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주로 정무적인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박상우 장관이 임대차 입법이 폐지돼야 된다, 이런 내용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게 국회 입법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서 야당을 자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안 그래도 국토부는 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여기서 임대차 입법에 대한 얘기까지 꺼내게 된다면 여러모로 야당과 충돌할 거리를 주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이 있고요. 다른 하나로는 여당에서도 눈치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썰입니다. 이달 말에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잖아요. 현재 여당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국토부가 먼저 이 대책을 발표해버리면 초를 쳐버리게 되는 그런 모양새겠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미뤘다는 점입니다. 해외 직구 금지 사태라던가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공매도 재개 논란 등 정책 헛발질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데 자칫 전세 대책에서도 작은 구멍이라도 발견될 경우엔 평소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대책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부동산과 정치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52주, 그러니까 1년 연속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역사상 4번째로 긴 상승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5월 말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그런 상승 기록이 써지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전세 및 주택 공급 대책도 미뤄지면서 전세 상승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마저 사실상 당분간 미뤄지게 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신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황이 매매가 보합인 상황에서 전세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매매와 전세의 간극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발빠른 사람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송파구에서 47건, 홍동구 38건, 노원구 34건, 강동구 32건, 마포구 30건 등의 순으로 올 1분기에는 갭투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 한번 보시죠. 지난 3월 30일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 아파트 전용 83 타입 아파트에서는요, 10억 9,500만 원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일 후에 이 집은 10억 2,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수자가 단돈 7천만 원으로 집을 사게 된 거죠. 마포구 망원동 스카이캐슬 전용 50 타입 아파트도 3월 4일 5억 원에 집이 팔렸습니다. 이 집은 같은 달 15일 3억 8천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갭 차이는 1억 2천만 원인 거죠. 노원구에서도 갭 차이가 1억 원대에 불과한 거래들이 나왔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공릉라이프 전용 3, 4 타입 아파트는 지난 3월 25일 3억 1,200만 원에 매매가 된 뒤 열흘 후인 4월 4일에 1억 9천만 원에 세입자를 맞췄어요. 매수자가 투자한 금액은 1억 2,200만 원이 되겠네요. 노원구 상계동에서도 은빛 1탄지 전용 5구 아파트에서 지난 3월 25일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3억 1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 맺어지면서
1억 4천만 원짜리 갭 투자가 성공시켰습니다. 서울보다 더 갭 투자가 활발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예전부터 갭 투자의 성지라고도 불렸었죠. 올 1분기 화성에서는 갭 투자 거래가 총 100건 이루어졌는데요. 화성 병점동 느치미 마을 주공 2단지 전용 5구 아파트에서는 3월 11일 2억 9,800만 원의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일주일 뒤인 18일 날 2억 6,820만 원의 전세가 거래됐는데요. 가격 차는 불과 2,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무려 갭 차이가 0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인천 서구 연희동 우성아파트 전용 84 타입은 올해 3월 6일에 2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전세 거래도 체결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실거래가 기록으로 일단 나왔으니까요. 이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집주인은 앞으로 오를 거라는 거에 세입자는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데 베팅을 각각 한 셈이죠. 당분간 갭 투자는 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전세 수급 동향 자료를 정리한 건데요. 이 표는 100을 기준점으로 100보다 밑으로는 전세를 내놓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5월 6일 기준으로 평균 100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동북권 그러니까 노도강 지역이 103.1로 가장 전세 수급 지수가 높고요.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적은 곳이고 그렇다 보니 전세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죠. 여기에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신생아 특례대출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전세 대출이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매달 지출이 큰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구조고요. 반면 매매와 관련해서는 DSR 규제라던가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빡빡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매매가 상승세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의 간극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8월부터는 개정된 임대차법이 4년 주기가 돌아온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생각해서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 할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한 차례 더 반등할 요인마저 남아있게 되죠. 내년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수는 서울에서만 무려 5만 4천 건에 달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 이상 상승 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전세 대책마저도 연기돼 버리면서 당분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거듭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서도 갭 투자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세 번째, 당분간 이러한 전세 상승세를 막을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갭 투자 사례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적당한 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제가 시장의 동향들을 알려드리는데 좀 집중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오늘처럼 실제 취재 현장에서 입수했던 얘기거리들도 구독자분들에게 소소하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